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무패 43회차 하편 J리그 및 K리그 축구 10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베르디는 홈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물론 강호들에게는 무승부가 한계이지만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실리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마치다가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로 강하지만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팀에게는 약한 편입니다. 베르디가 수비에 올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다가 최근 무승부를 기록한 팀은 고베와 후쿠오카로 두 팀의 공통점은 안정적인 밸런스와 수비를 중시하는 팀이라는 점입니다. 마치다의 플레이가 카운터이고 특히 상대가 딸려오는 상황에서 공간을 공략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베르디가 상당히 실리적이고 대놓고 수비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마치다도 공격면에서 답답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더와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홈에서 베르디가 강호들과 수비적으로 잘 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다가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에서는 카운터의 효율이 꽤 높지만 베르디가 대놓고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후쿠오카나 고베 상대로도 0대 0으로 비긴 바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나고야는 골을 기록하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기록한 4연패가 모두 한 골 차이의 패배였기 때문에 나고야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커가 빠진 상황에서는 나고야의 득점력이 급감하는 편으로 지난 시즌에도 주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고야의 공격력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데려온 야마기시는 11경기에서 0골 0도움으로 전혀 제 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가시와는 확실히 화력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가시와는 압박 라인이 생각보다 높아 수비적으로는 연속 실점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사비오나 기노시타가 최근 활약이 좋다는 점이 상당히 반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원정에서도 공격 횟수는 6번째로 높습니다. 가시와가 공격을 포기한 단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버 양상과 가시와의 승리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커가 빠진 상황에서 야마기시가 부진한 나고야의 공격력은 상당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가시와가 최근 효율이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물론 압박 라인이 높은 편이라서 가시와도 수비적으로는 기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1대 2 정도로 가시와가 신승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와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교토는 항상 강하게 전방에 힘을 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4-1-5 포메이션처럼 보일 정도로 극단적으로 전방지향적인 형국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라와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는 것을 막고 카운터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교토가 한번 압박에 실패하면 텅 빈 중원이 저지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라와는 후방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물론 쇼난에게 2대 3으로 지는 등 매번 유려하게 돌파하면서 공세를 퍼붓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와타나베가 지난 경기에서 찬스 메이킹을 잘 해내는 등 우라와의 전력은 빌드업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슐츠가 없는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라와가 더 주도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는 시점에서는 우라와도 공격이 끊기면서 수비적으로 난조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쇼난에게 2대 3 패배, 4대 4 무승부 등 전방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진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무승부를 과감하게 픽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히로시마는 공수 전환과 기동력 중심의 플레이를 구사합니다. 이 때문에 후쿠오카를 상대로는 상성에서 밀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3승 2무를 기록하며 후쿠오카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로시마는 후쿠오카의 공격을 차단하고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빠르게 공략하는 스타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 수치를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리그에서 가장 라인이 낮은 전력을 유지합니다. 이는 기동성이 좋은 역습 성향의 팀들에게 공략이 어려운 팀으로 평가받게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에이메와 교토를 상대로 모두 패배하며 상성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교토전에서는 자신들이 공세를 펼치다가 되려 카운터를 맞아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로시마가 언더 양상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쿠오카가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팀이라 히로시마도 쉽게 골문을 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을 탈취하고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는 히로시마가 많은 슈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히로시마가 후쿠오카를 상대로 강한 전력을 보여왔고 최근 기동성이 좋은 팀들에게 후쿠오카도 제법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로시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레소는 최근 가와사키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레소가 가와사키의 지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세레소는 4-4-2 포메이션으로 컴팩트한 라인을 구축하고 측면을 강하게 압박해 가와사키의 기동력을 제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세레소는 수비가 강한 오이타를 상대로 2골을 내주는 등 수비에서의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레소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코어라인과 조직적인 수비는 강점이지만 공격에서는 세아라가 부진할 때 득점력이 급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세아라는 최근 가와사키를 상대로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가와사키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세레소는 3승 2무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더와 세레소의 핸디캡 승리를 추천합니다. 기동력과 역습이라는 측면에서 가와사키는 세레소 상대로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세레소는 세아라가 부진할 때 득점력에서 변수가 크기 때문에 세레소의 핸디캡 승리가 더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세레소 승을 추천드립니다. 쇼나는 리그 경기에서 패스워크로 경기를 뒤집고 지공 상황에서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쇼난의 문제는 수비에 있습니다. 우라와 전에서는 4-1-3-2로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했지만 전방 압박이 풀리게 되면 쇼난의 수비형 미드필더나 수비진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골키퍼나 수비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타는 많은 슈팅을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타는 수비를 먼저 하고 역습을 선호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메인이 신체 능력이나 골 결정력에 비해 전개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타는 초반에 수비에 집중하면서 전방으로 길게 패스를 뿌리는 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승무패보다는 오버 접근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쇼난이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는 이와타가 수비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쇼난의 극단적인 공격 전형 때문에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 수비진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타의 저메인은 신체 능력이나 폭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와타도 충분히 화력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올 시즌 광주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지난 시즌만큼의 공세를 퍼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율이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변동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압박에 약한 팀을 상대로는 좋은 역량을 보여주며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면서 수치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빌드업 상황에서 미스가 많아 간격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수비와 역습에 강한 팀이지만 순간적으로 라인이 올라간 상황에서 실수가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김보섭 같은 윙어들이 1대1 상황에서 템포를 끊어먹거나 백패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의 힘도 제르소 부상 이전보다 더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는 언더와 광주의 한 골 차이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광주가 여전히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인천의 빌드업 미스나 순간적으로 벌어진 간격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의 올 시즌 결정력은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어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광주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수원FC는 이제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이스 이승우는 대구전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손준호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직접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원FC는 전반을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제는 전반전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김천 상대로 3대2로 다득점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구의 문제는 공격력입니다. 박창현 감독 부임 이후 어린 선수들의 적극성은 올라왔지만 문전에서의 처리가 미숙한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역습 상황에서 3대2 상황에서 슈팅 타이밍을 잡지 못해 무위로 돌아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문전 앞에서는 침착성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수원FC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오버 양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수원FC가 이제는 전반을 버티고 후반에 페이스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며 다득점 양상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승우와 손준호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 상황에서는 문전에서의 처리가 미숙한 대구보다 수원FC가 결정력에서 나은 모습을 보여줄 공산이 큽니다.
수원F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경기에서 김천 상대로 수원FC는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오히려 수원FC가 반격하면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그래도 0대2로 지는 상황에서 비로 인해 어려운 경기에서도 2대2로 따라잡은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북을 상대로는 김천이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김천은 오히려 수비와 실리를 챙기는 양상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김천의 핵심은 홍정호와 박진섭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두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후방이 안정되었고 김두현 감독도 공격적인 전술을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티아고가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것도 호재입니다. 하지만 전북이 점유율을 높이고 전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특히 김천을 상대로는 이미 55%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1.65의 기대 득점에도 불구하고 0대1로 진 매치가 있었습니다. 언더와 무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전북의 후방이 홍정호와 박진섭의 복귀로 안정화되었고 이 덕분에 전방에도 힘을 실어주며 제주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김천은 수비적이고 역습에 강해 전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요코마리는 공격적인 역량이 팀의 큰 장점입니다. 경기 운영이 잘 풀릴 때는 미드필더와 브라질 공격수 3톱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그러나 수비진의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고집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제1리그 2부에서도 공격 성공률이 꼴찌인 미토에게 2골을 허용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가시마 엔틀러스는 요코하마와의 대결에서 화력전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코하마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주면서도 역습을 통해 더 많은 골을 노리는 전략이 잘 통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대결에서 가시마는 3대2로 승리하며 이 전략이 유효함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스즈키와 같은 공격수들의 기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며 이로 인해 다득점 경기가 자주 나옵니다. 요코하마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플레이와 얇아진 수비 뎁스를 고려할 때 가시마가 역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마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마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43회차 하편 제1리그 및 K리그 축구 10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